운동은 운을 바꾸는 움직임이다. 노년기에 운을 바꾸고 싶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 노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근육 키우기와 근력 강화다. 우리 몸속 근육 통장을 빵빵하게 늘려놓으면 건강 장수 계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뿐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1990년 말부터 2000년도 초까지 고령자 낙상골절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건강 수명을 착실하게 연장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현재 건강 나이를 10년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노년층을 위한 근력 운동을 개발해 일본 전역에 알린 사람이 바로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의 유일한 한국인 임원 김원경 연구부장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원경 연구부장의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입니다. 저자가 일하는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고령자의 건강을 위한 운동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곳에서 노화와 근육에 관해 연구하며 운동을 개발했고 그 운동은 일본 각 지역의 지자체, 보건소, 요양병원 등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지난 30년 동안 직접 연구하고 개발해 효과를 입증한 고령자를 위한 근력 운동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낙상, 근감소증, 보행장애, 허약, 요실금을 묶어 5대 노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5대 노년 증후군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운동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들고 근력을 높이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자는 고령자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최고의 한국인 근육 박사가 알려주는 건강 나이를 10년 앞당기는 비결 들어볼까요? 김원경의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건강 장수의 비결은 무엇인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변합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많아지고 등이 구부러지는 등의 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어나서 80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80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약해서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합니다. 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평생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그 해답의 일부를 이 책을 통해 소개하려 합니다. 노화에 관한 장기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답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1989년 일본 문부성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와서 학위를 받고 일본 스쿠바 대학에 취직했습니다. 1998년 지금의 연구소로 이동해 노화 연구에 몰두했죠. 건강 장수와 관련된 요인을 찾기 위해 길게는 20년 이상, 짧게는 10년 이상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수많은 지역을 조사해 65세 이상의 노년층 5만 명 이상의 장기 추적 자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이 자료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 말부터 2000년도 초까지 고령자 낙상 골절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에 맞춰 낙상 예방 지도를 수없이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실금과 보행 장애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실금 및 보행 장애 개선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앞으로 근감소증과 허약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판단해 2008년에 75세 이상의 고령자 1,300명을 모집하여 지금까지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며 근감소증 개선 지도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허약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추적 조사로 6,300명 이상의 자료 분석과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 추적 조사 및 지도를 진행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상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고 자기 발로 걸으며 근력을 유지하고 화장실 실수를 하지 않는 생활이 필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년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일본의 각 지역 노인센터와 요양원, 보건소 등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낙상, 요실금, 보행장애, 근감소증, 허약을 묶어 5대 노년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대 노년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비책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잘 넘어질까요?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잘 걷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감소증과 허약을 촉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5대 노년 증후군에 관련되어 있는 요인은 각각 다르며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요인은 있습니다. 바로 근력 저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에 따라 단련해야 할 근육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증상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근력 강화 운동, 요실금 예방이나 개선에 필요한 근력 강화 운동, 근감소증과 허약 개선에 필요한 근력 강화 운동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소개하는 5대 노년 증후군 예방을 위한 근력 강화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전신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단련하세요. 제가 일본에서 실시해온 여러 가지 실천 연구 성과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중장년층 그리고 고령자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도 이미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5대 노년 증후군 예방과 개선이 바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노화 연구 30년에서 얻은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쉽게 엮었습니다. 이 책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 운동이란 운을 바꾸는 움직임이다. 몸이 허약해지고 노쇠해지면 외출이 줄어든다. 외출이나 바깥 활동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이 된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걷다가 넘어질까봐 무섭다. 허약한 사람들에게 외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체력이 좋아지면 그동안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외출이 자유로워진다. 요실금 걱정이 사라지니 친구들과 만나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된다.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찬 인생으로 변하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혹은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르지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누워서 보내는 노년이 아니라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운동은 운을 바꾸는 움직임이다. 노년기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해본 적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운동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운동에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 몸에 투자한 것은 그대로 몸에 남아있다. 게다가 한 푼도 안 든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모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에서 시작된다.
나는 항상 허약 예방과 낙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 후생성 통계 자료를 보면 65세에서 75세까지는 뇌졸중 등 뇌심혈관 질환으로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75세가 넘으면 낙상이나 허약, 보행장애 등과 같은 노년 증후군으로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가는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만성 질환보다는 노년 증후군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노년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은 노화로 인한 근감소다. 노화로 근감소가 진행되면 근력 저하가 보행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보행기능 저하가 활동량 감소로 다시 근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근육과 근력의 감소, 노년기 건강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력이 줄어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1.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낙상과 관련된 위험 인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근력이 저하되면 낙상 위험이 4.4배 증가한다. 2. 보행기능 장애가 나타난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보폭이 좁아지고 속도가 느려진다.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평형 감각까지 나빠지면 보행장애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3. 허약과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진다. 4. 요실금이 발생하기 쉽다. 근력 저하는 요실금 발생과도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추적 조사로 규명되었다. 근력이 1kg 저하되면 요실금 발생률이 남자는 3%, 여자는 8% 증가한다. 근육 박사가 알려주는 최고의 건강법. 약이 아닌 근력 강화 운동으로 해결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들에게 건강 강연을 할 기회가 많다. 일본에서 유명한 노년 근육 박사가 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일본에는 고령자에게 좋은 약이 많나요? 운동 말고 몸에 좋은 약을 먹고 싶어요. 기운나게 하는 약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보다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궁금증 또한 운동에 대한 것보다는 약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다. 일본 고령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년의 삶은 연금과 근력이 결정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사회적으로 고령자들이 근력 강화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고령자들 개인의 노력이 더해져 건강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고령자 집단 거주주택에서는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허약 및 낙상 예방 서포터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보건소나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을 모아놓고 운동을 지도한다. 노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근육 키우기와 근력 강화다. 이것은 약이 아닌 근력 강화 운동으로만 가능하다. 대도시 고령자들 75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운동 습관이 있는 고령자들의 경우 4년 후 생활 기능 저하가 현저하게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운동 습관이 건강한 노화의 비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후 근감소증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납득할 수 없다는 어르신들이 있다. 나는 매일 4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근감소증인 거죠? 걷기가 좋은 운동인 것은 분명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쉬운 방법에 비해 혈액순환 촉진, 생활습관병 예방, 다이어트 효과, 신진대사 촉진, 스트레스 해소, 뇌 활성화 등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고 노화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걷는 곳으로 알려진 아이치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이 노화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6년 동안 걷기 운동을 열심히 했어도 악력 11%, 등근력 25%, 수직뛰기 20%, 심폐기능 12%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에서는 근력 강화 운동 붐이 일어났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어르신들끼리 모여 노쇠에 대처하기 위해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75에서 79세의 근력과 보행 속도는 10년 전 65에서 69세와 거의 비슷해졌다. 일본은 근력 강화 운동 후 10년 더 젊어진 셈이다. 일본은 지금 10년 더 젊어졌다. 근육과 근력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고령자의 근력은 향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령자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015년부터 3년간 아타마현 후지미노시에서 근력 강화 운동 교실을 실시한 결과를 보자. 40세 이상의 후지미노시 주민 120명을 모집하여 6개월간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2016년과 2017년에 운동 지도를 반복했다.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지만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였고 참가자 120명의 평균 연령은 71.8세였다. 그렇다면 평균 72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근력은 3년 동안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2015년 9월에 평균 4.8회에 불과하던 윗몸 일으키기 횟수는 3년이 지난 2017년 12월에는 12.1회로 7.3회가 증가하였고 보행속도 역시 3년간 12.1%가 개선되었다. 나이는 3살 더 먹었지만 근력은 더 향상되었다. 나이를 거꾸로 먹은 셈이다. 근육박사가 알려주는 최고의 생활습관. 현재 자신의 몸은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40년, 50년 동안 유지한 생활습관의 결과물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활습관을 바꾸면 건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음은 내가 건강 강연 중 항상 소개하는 생활 속 운동법이다. 실천할 때는 운동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습관처럼 움직이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였으면 한다. 물론 나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실천하는 운동이다. 건강 장수를 지키는 생활 습관. 1. 버스를 기다리며 손가락 마디를 굽힌다. 고추장통이나 잼통, 꿀통 등의 뚜껑이 안 열릴 때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누가 이렇게 뚜껑을 세게 닫아놨어 라고 투덜거린다. 하지만 누가 병을 꽉 닫아서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손힘, 즉 악력은 노쇠나 근감소증의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다. 행주를 짠다거나 물병을 들거나 하는 것 모두 악력이 필요한 움직임이다. 악력은 일상생활과 연관이 많은 근력 중 하나다.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손가락 힘을 키우는 체조를 하자. 양손을 쫙 편 다음 두 번째 손가락 마디를 축으로 굽혔다 폈다 한다. 포인트는 손가락을 굽힐 때도 힘을 주고 펼 때도 힘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악력 체조를 했는데도 병뚜껑이 잘 안 열리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세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효과가 좋은 악력 향상 운동으로 노쇠나 근감소증 관련 강연에서 많이 알려주는 간단한 손가락 체조다. 2. 앉으면 무릎에 수건을 끼우고 조인다. 하루 중 가장 자주 앉아있는 자리 옆에 두꺼운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놓거나 쿠션, 물렁한 공 등을 놓아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무릎 사이에 끼우고 양 무릎을 조였다 풀었다 한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습관처럼 무릎에 끼우고 운동을 한다. 외출을 해도 할 수 있다. 버스나 전철에 앉아서 졸지 말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항문을 쥐었다 풀었다 한다. 매우 효과적인 골반 적은 운동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졸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요실금 예방을 위해 운동을 하는 중이다. 앉으면 습관처럼 항문을 조이세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다. 물론 나도 실천하고 있다. 3. TV를 보다 광고가 나오면 무릎을 쭉 편다.
텔레비전 볼 때는 열심히 보고 광고 시간에는 무릎을 펴며 근력도 강화시키고 피로도 푸세요. 드라마든 예능이든 재미있게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허리를 펴고 바로 앉아서 양발을 약간 들고 무릎을 쭉 편다. 이때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기며 발꿈치로 밀어내듯이 무릎을 펴면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간단히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이다. 4. 경사가 나오면 빨리 걷기 구간이라 생각한다. 걸을 때도 경사가 나오면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걷다가 언덕이 나오면 건강 증진을 위한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조금 빠르게 올라간다.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진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몸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지지할 뿐 아니라 걸음걸이에 힘이 생긴다. 종아리 근육은 하체의 혈액이 정체되지 않게 정맥 혈류를 심장으로 돌리며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5. 서서 일할 때 잠깐씩 엉거주춤한다. 집안에서는 싱크대보다 더 좋은 운동 장소는 없다. 설거지할 때 무릎을 약간만 구부리면 하체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양치질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리고 하면 좋은 하체 근력 운동이 된다. 아침에 3분, 저녁에 3분 엉거주춤한 자세로 양치질을 하면 하루 6분 다리 근력 운동을 하는 셈이다. 하루 10분 근력 강화 운동은 건강 장수를 보장한다.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운동 개념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운동은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고령자는 그런 운동을 흉내내선 안 된다. 평소 건강하지도 않고 체력도 떨어져 있는 고령자에게 맞는 운동은 따로 있다. 일단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한다. 운동이라기보다는 움직임에 가깝다. 운동 경험이 없거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고령자들이라면 먼저 팔을 가볍게 비틀어보고 어깨를 천천히 크게 앞뒤로 돌려보고 팔꿈치를 천천히 옆으로 올렸다 내리고 허리를 가볍게 앞뒤로 굽혀본다. 어느새 어딘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부위를 움직이고 가볍게 자극을 주면 몸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느끼게 된다. 체력과 기력이 없고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았던 어르신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운동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맨몸으로 하는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근력 강화 운동과 젊은 사람들이 실시하는 근력 강화 운동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다. 젊은 사람들의 운동법을 흉내내지 말고 고령자에게 필요한 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근력 강화 운동을 하자. 많은 매체에서 건강에 좋다고 소개하는 운동 중 정말 고령자에게 필요한 운동은 얼마나 될까? 고령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운동이 정말 검증된 운동일까? 하체 운동의 대명사라 불리는 스쿼트가 고령자에게도 좋을까? 근력 강화 운동은 근육량 증가와 기능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그러나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스쿼트도 마찬가지다. 허벅지 근육 강화에 분명 효과적인 운동이지만 무릎에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은 남들이 하는 운동을 흉내내기 식으로 따라해선 안 된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되고 검증된 방법을 올바르게 익혀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노년층을 위한 근력 강화 운동은 검증을 마친 프로그램이다. 이미 일본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허약 예방 활동을 위해 널리 보급되고 있다. 각 지역 보건소, 구청, 노인센터, 요양원 등에서 내가 제작한 10여 개의 노년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는 머릿속 추측이 아니라 도쿄 건강장소 의료센터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사람들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하며 만든 운동 프로그램들이다.
즉 시행 전후 얼마나 어떻게 좋아졌는지 조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뜻이다. 운동 기준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상태. 운동교실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기준치에 대한 것이다. 운동 동작을 몇 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한다. 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다. 여러분에게는 기준치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몇 회를 몇 분씩 하라는 운동 지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이와 같은 지침이 필요 없다. 사람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 운동 경험, 가지고 있는 질병, 체력 수준 등 모든 것이 다르다. 개개인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치라는 것이 무의미하다. 근감소증이 있거나 낙상 위험이 높거나 허약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준치를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다. 각자 몸 상태에 맞춰 하면 된다. 운동을 했을 때 조금 힘이 든다, 조금 땀이 난다. 이것이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다. 어떤 사람은 5회, 어떤 사람은 10회, 적정 횟수는 모두 다르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 조금 힘들다고 느끼는 기준과 혼자서 잘 걷는 사람이 조금 힘들다고 느끼는 기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어디까지나 운동 횟수나 강도의 기준은 운동 주체, 본인이어야 한다. 3번 했을 때 힘들다면 거기까지만 한다. 그러다 보면 점점 힘이 덜 든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4번까지 해본다. 4번 했을 때 조금 힘이 들면 4번이 적정 횟수다. 이렇게 점점 횟수를 올리다 다음 단계 운동으로 넘어간다. 한 달 후, 2달 후, 3달 후 시작할 때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훌륭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나아졌는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루 10분 노년 증후군을 예방하는 전신근력 강화 운동. 하루 10분 투자로 건강 수명을 늘린다. 사람은 태어나서 2손과 2발을 써서 4발로 움직이고 신체가 발달하면서 점차 2발로 똑바로 서서 직립보행을 하게 된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똑바로 섰던 몸이 점차 구부정해지면서 지팡이를 사용해 3발로 걷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항중력근의 역할이 크다. 항중력근은 이름 그대로 중력을 이겨내고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 근육이다. 젊었을 때는 항중력근이 튼튼해서 몸을 반듯하게 일자로 세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항중력근이 약해지면 몸이 점차 구부정해진다. 그에 따라 걸음걸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직립보행의 비효율적인 체형이 되기 때문에 보폭도 줄어들고 보행 속도도 느려진다.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든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싶다면 항중력근의 약화를 막는 운동을 해야 한다. 항중력근 운동은 자세 유지, 보행 기능 유지, 노년 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오래도록 2발로 걷고 2손을 움직이고 싶다면 항중력근을 부지런히 단련해야 한다. 많은 항중력근이 있지만 그 중에서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항중력근은 상체를 곧게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 자세 유지와 힘의 원천인 복근, 넘어지지 않고 잘 걷게 해주는 둔근, 하퇴 삼두근, 정경골근, 내전근, 장요근 등이다. 이와 같은 근육을 고루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실시한다면 노년에도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활기차게 살 수 있다.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20대부터 80대까지 근력의 변화를 분석한 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60대부터, 여자는 50대부터 근력의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적어도 이 시기부터는 적극적인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의 근력 강화 운동으로 노년기를 대비한 근육 연금을 부어보자. 근력 강화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 걷기 운동은 절반은 빠른 걸음, 절반은 보통 걸음으로 걷는다. 빠른 걸음일 때는 최대한 보폭을 넓혀서 걷는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집에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바로 밖에 나가 10분 정도 걷는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집에서 2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20분간 걷는 것이다. 한 번에 20분씩 근력 강화 운동이나 걷기 운동을 하기 힘들다면 집에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10분간 걷고 집에 돌아와 물을 한 잔 마신다. 그리고 다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다시 10분간 걷는다. 혹은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밖에 나가 20분간 걷고 돌아와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밖에서 10분간 걷고 중간에 벤치나 의자 등에 앉아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후 다시 10분간 걷고 다시 10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전신 근력 강화 운동. 발 뒤꿈치 들어 올렸다 내리기. 하트 3두근을 사용하여 종아리 부위를 단련한다. 1. 양발을 조금 벌리고 자연스럽게 선다. 2. 발 뒤꿈치를 가능한 높게 올려서 2, 3초 동안 정지한 후 내린다. 6에서 10회 반복한다. 균형을 잡기 어려우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다. 한쪽 다리 들어 올려 발목 터치하기. 장요근을 사용하여 고관절의 심부를 단련한다. 1. 양발을 조금 벌리고 자연스럽게 선다. 2.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양손으로 발목을 터치하고 다리를 내린다.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들어 올려 발목을 터치한다. 발목을 터치하는 동작을 4회 반복한 후 발을 완전히 바닥에 내린다. 반대쪽 다리도 실시한다. 총 2, 3세트 실시한다. 네 발 자세로 등 올리고 내리기. 척추 기립근을 사용하여 등과 척추 부위를 단련한다. 1. 양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네 발 자세를 취한다. 2. 등을 둥글게 말면서 위쪽으로 힘껏 들어 올린 후 원위치로 돌아온다. 3. 반대로 등을 바닥 쪽으로 최대한 밀어내린 후 원위치로 돌아온다. 등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6에서 10회 반복한다. 엎드려서 한쪽 다리 올리고 내리기. 대둔근을 사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단련한다. 1. 바닥에 엎드려서 양손을 턱 아래로 모은 후 턱을 양손 위에 가볍게 올린다. 2. 무릎을 편 상태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2, 3초간 정지한 후 내린다. 4번 반복한 후 반대쪽도 실시한다. 총 2, 3세트 실시한다. 노년 증후군 예방 준비 운동. 근력 강화 운동 전에는 부상 예방과 효과 증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준비 운동을 근력 강화 운동을 하기 전에 실시한다. 1단계 준비 운동. 팔꿈치 쭉 펴고 팔 비틀기. 1. 의자에 등을 펴고 앉아 양팔을 가슴 앞으로 뻗으며 팔꿈치를 편다. 2. 손등이 마주보도록 천천히 힘껏 팔을 안쪽으로 비틀고 바깥쪽으로도 비튼다. 6에서 10회 반복한다. 팔꿈치 올리고 내리기. 1. 의자에 등을 펴고 앉아 팔꿈치를 구부려 엄지손가락을 어깨에 가볍게 올린다. 2. 숨을 들이마시며 팔꿈치를 되도록 높게 올린 후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를 내린다. 어깨 높이보다 높게 올릴수록 자극이 커진다. 8에서 10회 반복한다. 상체 앞으로 굽히기. 1. 의자에 등을 펴고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린다. 2.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인사를 하듯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굽혔다 천천히 일으킨다. 6에서 10회 반복한다. 처음에는 양손으로 무릎을 살짝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적응이 되면 손 힘을 쓰지 않고 허리 힘으로만 상체를 일으킨다. 다리 뒤쪽 펴기.
1. 의자 앞쪽에 걸터 앉아서 한쪽 다리를 편다. 2. 고관절 부위에 양손을 대고 등을 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허리부터 천천히 굽혀 내려간다. 허벅지 뒤쪽, 무릎 뒤쪽, 종아리를 충분히 늘린 후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다. 3회 실시한다. 3.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겨 다리 뒤쪽을 충분히 늘린 상태로 상체를 숙였다 세우는 동작을 다시 3회 실시한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2단계 준비 운동. 팔 좌우로 흔들기. 1.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자연스럽게 서서 양팔을 몸통에 휘감는 느낌으로 좌우로 흔든다. 팔에 힘을 주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흔든다. 2. 처음에는 팔을 작게 4회 휘감으며 돌리고 점차 크게 4회 휘감으며 돌린다. 총 2세트 실시한다. 무릎을 조금 굽혀서 실시해도 좋다. 어깨 돌리기. 1.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자연스럽게 서서 양 무릎은 가볍게 굽히고 양팔은 양쪽으로 벌려 팔꿈치를 접는다. 2. 팔꿈치로 가능한 크게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뒤에서 앞으로 4회, 앞에서 뒤로 4회 돌린다. 총 2세트 실시한다. 팔 올려 상체 비틀기. 1. 양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자연스럽게 서서 가슴 앞에서 깍지를 끼워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린다. 2.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한쪽으로 비튼 다음 반대쪽으로도 비튼다. 가능하다면 팔꿈치를 완전히 펴고 실시한다. 총 6에서 10회 실시한다. 등 뒤로 깍지 끼고 상체 숙이기. 1.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등 뒤로 깍지를 낀다. 2. 등을 펴고 깍지 낀 손을 조금 들어 올린 후 상체를 90도 정도 앞으로 굽힌다.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온다. 총 6에서 10회 실시한다. 상체를 숙였을 때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된다. 무릎은 쭉 편 상태를 유지한다. 근감소증 예방 및 개선 근력 강화 운동 1단계. 무릎과 팔꿈치 터치하기. 복근, 장요근, 대퇴사두근을 사용하여 복부, 골반 앞쪽, 허벅지 앞쪽을 단련한다. 1.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다. 왼쪽 손은 의자를 가볍게 잡는다. 2.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를 터치한 후 원위치로 돌아간다. 다리를 내릴 때 발은 땅에 닿지 않는다. 4회 터치한 후 팔과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실시한다. 총 2세트 실시한다. 한쪽 다리 들어 올리고 무릎 펴기. 대퇴사두근을 사용하여 허벅지 앞쪽을 단련한다. 1. 의자의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앉는다. 2. 양손으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숨을 내쉬면서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겨 발 뒤꿈치로 밀어내듯이 무릎을 펴고 2, 3초간 정지한다. 무릎을 다시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4회 반복한 후 반대쪽 다리도 실시한다. 총 2세트 실시한다. 다리 들어 올려서 무릎 열고 닫기. 장요근과 복근을 사용하여 골반 앞쪽과 복부를 단련한다. 1. 등받이 약간 앞쪽에 허리를 펴고 앉아서 다리를 모은다. 양손으로 의자 옆을 잡는다. 2. 두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을 벌린 후 2, 3초간 정지한다. 무릎을 모았다가 다시 벌리는 동작을 6에서 10회 반복한 후 다리를 내린다. 총 2세트 실시한다. 발 뒤꿈치 쓸어 올리기. 대퇴사두근, 복근, 장요근을 사용하여 허벅지 앞쪽, 복부, 골반 앞쪽을 단련한다. 1. 등받이 약간 앞쪽에 허리를 펴고 앉아서 다리를 모은다. 양손으로 의자 옆을 잡는다. 2. 두 다리를 앞으로 들어 올려 무릎을 편 다음 오른쪽 발 뒤꿈치를 왼쪽 다리 정강이 근처에 댄다.
오른쪽 발뒤꿈치를 천천히 허벅지 부근까지 쓸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정강이 근처까지 쓸어내린다. 4회 반복한 후 다리를 바꿔 반대쪽도 실시한다. 총 2세트 실시한다. 지탱하는 쪽 다리는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한다. 익숙해지면 지탱하는 쪽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겨서 실시한다. 근감소증 예방 및 개선 근력 강화 운동 2단계. 한쪽 다리 들어 올려 무릎 펴기. 대퇴사두근, 정경골근, 가자미근을 사용하여 허벅지 앞쪽, 정강이 부위, 하퇴 뒤쪽을 단련한다. 1.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은 후 다리를 붙인다. 허리는 펴고 양손을 뒤쪽 바닥에 댄다. 2.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기면서 발 뒤꿈치로 밀어내듯이 무릎을 편다. 발끝을 편 뒤 다시 숨을 내쉬면서 한 번 더 발끝을 무릎 쪽으로 힘껏 당긴다. 3. 발끝을 펴고 무릎을 굽혀 다리를 내린다. 4회 반복한 후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실시한다. 총 2세트 실시한다.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고 내리기. 복근과 장요근을 사용하여 복부와 골반 앞쪽을 단련한다. 1. 바닥에 천장을 보고 누워서 두 다리를 붙이고 무릎을 세운다. 무릎을 최대한 좌우로 벌려 발바닥을 붙인다. 2. 양발을 들어 올려 2, 3초간 정지한 후 내린다. 양발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다시 들어 올린다. 3회 반복한 후 다리를 바닥에 내린다. 총 2세트 실시한다. 두 다리 들어 가슴 쪽으로 당기기. 복근과 장요근을 사용하여 복부와 골반 앞쪽을 단련한다. 1. 바닥에 천장을 보고 누워서 두 다리를 붙이고 무릎을 세운다. 2. 양발을 들어 올려 무릎 각도를 90도로 만든 후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3. 다리를 내린다. 이때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들어 올린다. 3회 반복한 후 발을 바닥에 내린다. 총 2세트 실시한다.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므로 체력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실시하지 않는다. 낙상 예방 및 개선, 근력 강화 운동 1단계. 발끝 들고 내리기. 정경골근을 사용하여 정강이를 단련한다. 1. 의자에 등을 펴고 앉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다. 2. 발 뒤꿈치는 바닥에 대고 발끝만 당겨 올려 2, 3초간 정지한 후 내린다. 발끝을 당겨 올릴 때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당기면 정강이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 총 6에서 10회 반복한다. 한쪽 다리 들어 무릎 펴기. 대퇴사두근을 사용하여 허벅지 앞쪽을 단련한다. 1. 의자에 등받이를 기대지 말고 약간 앞쪽으로 앉아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손으로 의자 옆을 잡는다.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리면서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기고 발 뒤꿈치로 밀어내듯이 무릎을 쭉 편다. 2.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끝을 앞으로 펴고 다시 무릎 쪽으로 당긴다. 한 번 더 발끝을 당겼다 편 후 무릎을 굽혀 다리를 바닥에 내린다. 3회 반복한 후 다리를 바꿔 반대쪽도 실시한다. 총 2, 3세트 실시한다. 한쪽 무릎 들어 올리기. 복근과 장요근을 사용하여 복부와 골반 앞쪽을 단련한다. 1. 의자에 등받이를 기대지 말고 약간 앞쪽으로 앉아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손으로 의자 옆을 잡는다. 2.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최대한 올린 후 2, 3초간 정지한다. 발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렸다 다시 올리는 것을 3회 반복한 후 발을 바닥에 내린다. 다리를 바꿔 반대쪽도 실시한다. 총 2, 3세트 실시한다. 허벅지를 올릴 때 어깨나 등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운동 중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등을 펴고 실시한다. 무릎 모아서 발목 벌리고 모으기.
대퇴 근막 장근을 사용하여 허벅지 옆쪽을 단련한다. 1. 의자에 등받이를 기대지 말고 약간 앞쪽으로 앉아서 두 다리를 붙인다. 양손으로 의자 옆을 잡고 양발을 가볍게 들어올린다. 2.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발목을 양쪽으로 벌려 2, 3초간 정지한 후 다시 양발을 모은다. 3회 반복한 후 양발을 바닥에 내린다. 총 2, 3세트 실시한다. 처음에는 조금 들어올리고 숙달되면 최대한 높이 들어올린다. 낙상 예방 및 개선, 근력 강화 운동 2단계. 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하트 3도근을 사용하여 종아리를 단련한다. 1. 의자 뒤에 서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등받이에 손을 가볍게 올린다. 2.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올려 2, 3초간 정지한 후 천천히 내린다. 6에서 10회 반복한다. 총 2, 3세트 실시한다. 발뒤꿈치를 내릴 때 콩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한쪽 다리 들고 내리기. 장요근을 사용하여 골반 앞쪽을 단련한다. 1. 의자 옆에 서서 한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는다. 2. 의자에 가까운 쪽 다리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반대쪽 다리에 무릎을 굽혀 허벅지를 최대한 들어올려 2, 3초간 정지한다. 3. 무릎을 펴면서 다리를 내렸다가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들어올린다. 3회 반복한 후 발을 바닥에 내린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총 2, 3세트 실시한다. 무릎을 고관절보다 높게 올릴수록 운동 효과가 커진다. 한쪽 다리로 체중 이동하기. 대퇴 사두근을 사용하여 허벅지 앞쪽을 단련한다. 1.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에 가볍게 손을 대고 양발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린다. 무릎을 조금 굽혀 기마 자세를 만든다. 2. 천천히 한쪽 다리로 체중을 이동시킨 후 2, 3초간 정지한다. 다시 천천히 반대쪽 다리로 체중을 이동시켜 2, 3초간 정지한다. 허벅지에 체중이 충분히 실리도록 한다. 총 6에서 10세트 반복한다. 체중 이동 시 허리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한 발로 서기. 전신을 단련하여 정적 균형 감각을 키운다. 1.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을 허리에 올린다. 2. 한쪽 다리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반대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올린다. 10초간 유지한 후 다리를 내린다. 다른 쪽 다리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반대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올린다. 총 2, 3세트 실시한다. 이 동작이 쉽게 느껴지면 눈을 감고 해도 좋다. 발을 들어올렸을 때 체중을 싣고 있는 발바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의식하며 균형을 잡는다. 근육이 연근보다 강하다 읽어드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근육 만들기에 시간을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